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된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학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자인 친모가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온 환자는 생후 9개월 된 아기입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재판 이틀 전 교도소 접견실에서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은 여전히 엄마가 갖습니다. 후견인 임무를 맡고 있는 대전 서구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 치료비는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후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저희가 연명치료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소집도 전에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 판단이 있었고 친모에게 아이의 상태와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엄마한테 치료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엄마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부모가 그 아이의 생사, 즉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지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의 책임자 5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화재 참사가 일부러 화재 수신기를 꺼놓고 주차장을 물류창고처럼 사용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대상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잔뜩 쌓인 종이 상자들 사이로 화물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화물차 배기구에선 시뻘건 불꽃이 선명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지하 하역장 모습입니다. 검찰은 점장 등 아울렛 관계자 3명과 소방시설업체 직원 2명,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관리 법인을 화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꺼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대전 MBC가 보도한 것처럼 방화 셔터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또 의류 상자를 방치하고 주차 공간을 물류 보관 창고로 불법 운영했으며 안전 점검을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사는 7명이 숨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를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현대백화점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한 8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한편 현대아울렛은 화재 참사로 영업을 중단한 지 9개월 만인 오는 12일 다시 문을 엽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정파에 협소한 자기 이권에 매몰된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주 분야는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주청 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연구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제 세종시는 행정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어엿한 행정수도 모습에 걸맞은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국회의 개헌 논의 등을 볼 때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이 잇따르면서 새로 문을 연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최근 대통령 직속위원회 중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세종으로 옮겨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법에 명시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추진되는 등 어엿한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도시. 취임 1년을 앞둔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갇힌 행정도시에서 벗어나 행정수도로 도약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거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서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목소리는 이미 수년째 이어진 상황.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작 개헌 논의를 제안하면서도 최 시장은 여야 정치권과의 공감대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개헌안을 내놓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실 차원의 개헌 추진 움직임은 물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국회에서도 개헌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 합의,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조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내용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얼마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최 시장이 제안한 세종시 차원의 개헌 추진기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세종시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 제안에 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을 계기로 지역 대학 간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전 충남에서만 10개 넘는 대학이 통합을 검토 중이고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한남대는 앞으로 5년간 410억 원 규모 국고 지원금이 배정돼 지역 창업자 기업 420여 곳을 발굴합니다. 지역에선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창업 중심 대학에 뽑힌 건데 이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2,000명이 넘는 고용, 그리고 그 상장 기업들을 한 15개, 그다음에 이제 K 유니콘 기업을 하나 정도 나오는 목표로 한밭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대도 글로컬 대학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격차 연구기술들 그리고 산업화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자체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글로컬 대학 30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선정 기준으로 대담한 혁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은 구조조정 개혁안을 너도 나도 꺼내들고 있습니다.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벽 허물기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인데 대전 충남에서는 10개 넘는 대학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모건대와 배재대는 학생들이 소속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오가며 수업을 듣는 연합대학을 구축하기로 했고 그동안 국공립대학 간의 통합은 있어 왔는데 사립대학 간의 학교의 벽 허물기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우송대는 대전 보건대 등 여러 대학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캠퍼스 장벽을 허무는 연합대학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학교 법인이 같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학, 청운대와 해전대도 통합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대학 간 협의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탈락하는 대학은 대학 경쟁력이 악화되고 학령 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지역대학 소멸 위기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 등이 밀집한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인 미국의 켄달 스퀘어를 본뜬 모델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조성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국판 캔달 스퀘어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이 모인 유성구 가정로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인근에 카이스트도 자리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양자 등 미래 전략 기술의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구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비롯해 인재를 자체적으로 육성할 방안도 보완해야 내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열리는 기념행사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에서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미래 50년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을 이끌 대덕특구의 미래비전 방향성을 정하고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 성과를 알리는 전시회와 기술사업화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한 대덕특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이 모여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했으며 대덕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 등에도 특구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한 호국보훈의 달이죠. 특히 6월 1일 오늘은 일제와 맞서 싸운 의병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 의병의 날인데요. 올해 기념행사는 윤봉길 의사 사적지가 있는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구한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을 상징하는 기대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만세! 아이들도 100여 년 전 의병들이 나눠 먹었던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옷도 입어보며 의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옷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니까 기분이 좋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6월 1일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로 지난 2010년 법정 기념일인 의병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식은 매년 공모를 통해 전국 각 의병 활동 지역을 돌아가며 정하는데 올해는 예산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산군은 1906년 을사늑약에 분개한 민중 600여 명이 광수장터에 모인 뒤 홍주성으로 진격한 홍주 의병의 발원지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고향입니다. 또 의병이 시초가 된 곳이 우리 예산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예산을 선정을 해주셨고 홍성군 홍주의사총에서는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우다 홍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홍주 의병의 넋을 기리는 제117주년 제향식이 거행됐습니다. 당진시도 시청 대강당에서 소난지도 의병 항쟁 추모와 의병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충남도당은 오늘 각각 대전 은흥정이 거리와 천안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와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는 반윤리적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앞으로 각 시군구별 서명운동과 함께 출퇴근길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동반가족 1명은 오는 5일부터 7일 사흘간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